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시면 지금 달 카드가 메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즘 1번 분들 중에서는 나만 이렇게 이제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일상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달 카드는 또 감성적인 면도 강하지만 이제 그러면서도 동시에 조금 더 묵직하고 책임져야 되는 것들을 잘 해내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해야 되는 일은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좀 감성이 강해지고 또 막상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약간 텅 비어버린 좀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말 한마디, 이게 좀 마음에 계속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연락이 갑자기 온다라고 하면 확 감정적으로 지금 이 사람 나 왜 찾는 거야? 약간 이렇게 좀 예민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달 카드가 말하려고 하는 에너지는 직감이 발달하는 시기고 좀 초기 발달하는 좀 그런 시기를 말해요. 이제 그래서 사실 이건 예민해졌다라고만 말하긴 좀 어렵거든요. 삶에서 어떤 좀 큰 방향, 얘가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좀 어떤 커다란 방향을 하나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왔고, 어떤 갈림길 앞에 놓일 건데 그 갈림길 직전에 와 있다는 걸 내가 직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봤을 때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또 이럴 때는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랑 나를 좀 더 비교하게 되고 세상 전체와 나를 두고 좀 더 비교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걸 말해요. 이제 그래서 오늘 1번 고르신 분들은 그런 갈림길의 직전에서 약간 주변 상황에 또 예민해진, 좀 민감해진 상태. 또 거기다가 지금은 또 여러분의 카드들을 봤을 때 막 돌진하고는 그런 분들은 아니실 것 같거든요. 어떤 선택을 내리려고 그러면 약간 더 조심하시는 편이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 좀 그런 분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어갈 때도 이제 상대방 마음을 좀 더 먼저 읽어내고 그렇게 내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편이실 것 같아요. 주변 상황을 일단 좀 더 분석하게 되고 그리고 나야 움직여지는 좀 그런 성향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타고난 성향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평소와는 다르게 지금 달 카드가 왔기 때문에 최근 여러분이 지금 좀 그런 쪽으로 기울게 되는 시즌이다. 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번 분들은 더 오래 버티는 편이고 좀 오래 참는 면이 강하고요. 아무래도 인내력 같은 부분은 이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편에 속하실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달 카드가 그런데도 그 사이에 내 마음은 점점 지쳐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이제 운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앞이 달 카드니까 좀 어두워요. 그래서 약간 앞이 확실히 안 보이고 안개 낀 것처럼 약간 답답한 상황? 이런 맥락으로도 읽혀지거든요. 내가 지금 차에 내비게이션을 켰으니까 직진해야 되고 몇백 미터까지는 일단 쭉 가는 게 맞고 이렇게 미래의 길이 보이고 좀 이렇긴 한데, 근데 막 그렇다고 확 앞으로 막 속도를 내가지고 달려가기는 좀 원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뒤에 약간 차가 오고 있어요. 약간 바싹 붙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차선 도로라서 내가 지금 나 가고 나야 저 사람이 갈 수 있는데 이 뒷차가 자꾸 나를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조급해지는 되게 불편한 그런 상황 있잖아요. 좀 그런 에너지도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2026년에 다가올 여러분에게 첫 번째 변화, 이게 바로 그 애매한 상황, 좀 조급해지면서도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뭔가는 불확실한 것들이 있는 좀 그런 시점에 이 첫 번째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보이고요. 달 카드의 성향과 또 나머지 카드들의 에너지를 연결해 봤을 때는 이제 어떤 큰 사건이 막 한 번에 딱 터지는 쪽은 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방향이 정해지는데 먼 방향이 아니라 눈앞의 방향이 먼저 정해져요. 그걸 요만큼 따라가고
그러고 나서 바로 눈앞에 있는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고 또 잠깐 멈췄다가 다음 신호를 봐요. 다음 신호에 맞춰서 또 건너가는. 이게 이제 신호등이 계속 연달아서 있을 때 자기 앞에 있는 신호를 보고 움직이는 거지 저 멀리 있는 신호등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좀 그런 차원이거든요. 일단 당장 앞에서 요만큼씩 움직이고 또 잠시 다음 시그널을 기다리고 또 그 다음 또 움직여.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시점에 맞춰서 앞길이 딱딱 보이기 때문에 내 눈에서 좀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온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한 번에 갑자기 인생이 뒤집히는 그런 차원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관심 있는 부분, 또 내가 진짜 당장 해나가는 어떤 일상적인 습관이라든지 패턴들, 이런 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이런 것들이 변화의 차원에서는 좀 크지 않다, 너무 작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게 일단 두세 번 반복되고 그러면 점점 삶의 방향이 아예 완전히 바뀌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카드들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읽어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시그널, 당장 앞에 있는 신호등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게 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게 관계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건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커리어 쪽일 수도 있어요. 관계라고 한다면 관계 안에서 신호등이 탁탁탁 켜지면서 방향이 점점 바뀌는 좀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신호등이 켜져야지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면에서 막 안에서 일어나는 좀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좀 바뀌어요. 주변 상황이 바뀌고 상대방이 묘하게 바뀌는 좀 그런 쪽이 더 강하거든요. 자주 만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랑 조금씩 멀어지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랑 조금씩 연락이 좀 더 주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가운데 칼의 시종이 나와 있는데 얘가 좀 작은 변화와 연락을 말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연락의 주기와 패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관계가 아니라 이제 커리어 차원이라면 칼의 시종은 어떤 소식이 작게 자주 들어오는 차원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커리어 차원의 변화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갑자기 약간 회의가 좀 잦아질 수 있어요. 회의를 했는데 그 다음 회의가 또 빨리 잡히고 또 생각할 틈 없이 바로바로 신호등 켜지듯이 회의가 많아질 수 있고요. 또 이게 지금 어떤 메신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하나 딱 던져주면서 이건 좀 네가 리더해서 이제 담당해서 맡아줘라 좀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끝나는 소식일 수도 있거든요. 변화의 메신저일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가 갑자기 바뀐다든지 어느 쪽에서든 이런 변화의 작은 시그널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바로 지금 여러분의 행동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관계 차원의 그런 작은 거리감의 변화, 연락 패턴의 변화 이렇다면 일단 내가 먼저 기준을 정해야 돼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A라는 사람이랑 내가 어떤 원하는 거리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일까? 만약에 원래는 되게 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근데 이제 연락이 조금 뜸해지네? 이런 식으로 멀어져도 진짜 괜찮은 걸까?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더 맞는 걸까? 이걸 내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연락의 패턴과 주기가 달라질 수 있는 시기, 또 그러면서 관계에 어떤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일단 상황이 바뀌겠지만 굴러가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나의 방향을 또 기준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커리어 차원이라면 그 변화의 시그널이 하나씩 올 때마다 나도 어떤 행동들을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일이 새로 던져진다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일을 앞에 먼저 해본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좀 배울 수 있는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걸 알아보신다든지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지금 준비돼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스킬, 기술 이런 건 또 뭐가 있을까 뭘 알아야 될까 아니면 이 순간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면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나보고 지금 이직을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신호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두고 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멘토를 찾아가서 다른 사람, 객관적인 시선에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해 본다든지
회사 몰래 다른 차원에서 뭐 헤드헌터를 만나서 어떤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죠. 뭐 거래처가 바뀌는 거다. 나의 개인적인 이동수가 아니라 상황이 먼저 바뀌어가는 그런 거래처가 바뀌는 상황이라면 그 뒤에 사실 나도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뭐 그 회사가 지금 뭐 위기에 있는데 그걸 갑자기 내가 맡게 됐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나한테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내가 좀 직접 나서서 뒷배경을 조사해 보는 것도 좋아요. 또 그러면서 같이 나온 카드가 지금 칼 10번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의 기준을 정했을 때 그러면 애매했던 부분들이 딱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 사실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깨달음도 오고 패턴이 어떤 각이 잡히거든요. 이게 사람의 관계라면 만약에 그 사람이랑 내가 멀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아, 이 사람이랑은 이제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만약에 반대로 가까워지는 사람이라면 내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의 연락 패턴이 잡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 이 사람이랑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아, 이렇게 가면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나의 입장이 좀 정해질 거예요. 커리어 쪽이라면 정말 내 커리어 미래를 두고 좀 각이 나오는 거죠. 아, 내가 이 일을 새로 받았는데 요걸 하고 나면 요런 거 준비해가지고 하면 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이력서나 어떤 커리어를 업데이트할 만한 경험인 것 같다. 그럼 내가 요렇게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과감하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아, 이건 회사에서 나한테 이번 기회에 이직을 고민해보라는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 약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좀 그런 정리되는 흐름이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봄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봄에는 들어와야 끝날 것들이 끝나게 되고 시작돼야 되는 거라면 확실하게 시작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내 당장 앞에 있는 신호등의 불이 바뀌는 첫 번째 신호가 있을 거고 또 결정적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나아갈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신호가 확실히 있을 거예요. 관계의 차원이라면 상대방의 어떤 말 한마디 그게 이제 결정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듣고 나면 아,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싹 정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런 멘트를 날리는데 그거는 이런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확 와닿게 돼. 정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둘이 어떤 공식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상대방이 신호를 보내고 첫 번째 신호도 상대방이 보내고 두 번째 신호도 상대방이 보내는 거지만 그 중간중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이게 진짜 어떤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뭐 커리어나 업무 이런 쪽이라면 뭐 어떤 회의에서 아니면 뭐 공지문 하나를 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결정적인 어떤 시험을 내가 본다든지 평가를 받는다든지 아, 내가 이제 이렇게 가라는 거구나. 내가 원하던 쪽은 이런 쪽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확 결정이 될 거예요. 오늘 조언 카드까지 연결해 보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칼 2번이랑 칼 8번이 만들어내는 어떤 생각의 소용돌이, 이 생각의 체인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단 뭐가 먼저 시작될 때 이제 그게 영원히 갈 거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호등이 켜져서 앞으로 갈 때 이때 이제 눈앞에 있는 신호등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 다음에 있는 굉장히 멀리 있는 신호등을 보면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앞에 있는 걸로 기준을 내려서 그리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관계를 끝내게 됐어요. 뭐 썸이다 아니면 연애다 미적지근한 관계다 그냥 인간관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을 내가 잃게 되면 이 사람이랑 멀어지게 되면 뭐 썸이라면 연애라면 이러다가 내가 아예 연애를 못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끝나면 정말 막차가 떠나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이건 정말 의미 없는 불안감이거든요. 또 반대로 이제 어떤 사람이랑 내가 연락의 주기나 패턴이 일정해지면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데 그때 아, 이 사람이랑 내가 평생 갈 수 있겠다. 내 인생의 막차가 이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나를 묶어버리게 되는 흐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앞의 신호등에서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상태에서 내 기준에 따라 최선인 그런 방향을 선택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조언은 이 그린 카드가 말하고 있는 회복의 에너지예요.
올해 시작부터 이제 이렇게 겨울에서 특히 봄으로 넘어갈 때 건강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도 이 몸과 마음이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몸이 좀 딱딱해져 있고 굳어져 있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마음도 훨씬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부터도 올 초에는 몸을 일단 따뜻하게 풀어주는 거, 데워주는 거, 그리고 나를 더 살펴봐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 감정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생각도 휘몰아치지 않을 수 있고, 만약에 혹시 극단으로 갈 때도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브레이크가 딱 걸리거든요. 그래야 멈추고 지금 눈앞에 신호를 보고 결정하자. 좀 더 현명하게 내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요즘 2번 분들은 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 차원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상적인 여러분의 조금 굵직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요거는 이제 좀 끝이 난다라는 감정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뭐가 끝이 나면 마음이 원래 되게 가벼워야 되는데 마음이 되게 가볍지가 않으신가 봐요. 오히려 조금 허전하고 좀 텅 비어버린 마음도 드는 좀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핵심 카드로 지금 월드카드랑 칼의 시종이 나와 있어요. 월드카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완성을 말하거든요. 뭐가 하나 마무리가 되고 하나의 주기가 종료되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서든 현실 속에서든 뭐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아니면 정리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 들어가는 약간 정리의 시즌? 이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인 상황에서 뭔가 이제 결산 뭐 이런 에너지도 느껴져요.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들 내가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라는 모습. 업무 하나를 뒀을 때도 약간 끝이 보이는 상태? 아니면 뭐 시험이 됐든 자격증 준비가 됐든 뭐 공부나 이직 어떤 거 하나가 지금은 약간 끝을 다가가는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아니면 지금 잠깐 아예 멈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안에 미션들이 있는데 뭐 취업이라고 한다면 A, B, C, D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굵직한 것들은 조금 끝이 보이는 상황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게 일이나 커리어나 어떤 일상이 아니라 이제 관계라면 애매한 관계가 마음속으로 이미 약간 정리가 되어가는 중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직감적으로 이건 좀 정리돼야 될 것 같다. 정리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거 조금 지겨워. 이거 끝나야 될 것 같다. 또 끝날 것 같다. 또 바꾸고 싶다. 좀 이런 상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뭐가 하나 끝나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에 행복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끝을 내가 원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 끝나면 그럼 나는 이제 뭐 하지? 약간 이런 공허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는 걸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목표로 했는데 취업을 딱 했어요. 난 이제까지 취업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막상 공부의 끝을 보고 졸업을 하고 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럼 이제는 뭐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에 외로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예전에는 조금 더 시간이 과거였을 때는 퇴근만 해도 그냥 오늘 하루 잘 끝났다. 또 잘 버텼어. 약간 이렇게 후련한 감정이 있으셨는데 이게 조금 지속되다 보니까 요즘은 끝을 봐도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집에 와서 씻고 누워도 그냥 머릿속에서는 계속 뭐가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핸드폰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가고 몸은 몸대로 피곤한데 막상 머리는 쉬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몸은 내가 이미 업무 상태는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머리는 계속 일하는 거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끝을 제대로 안 보고 머리에서는 끝을 못 봤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서는 그런데 또 다들 이 끝을 안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되게 바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일 때는 공허함이 크게 오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들 다들 그렇게 활기차게 사는 걸까? 괜히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건가? 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이번 분이 정말 뭐 게을러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이런 공허한 감정은 진짜 하나가 끝날 때, 어떤 하나의 커다란 챕터가 끝났다라는 운명의 신호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도 진짜 빡세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목표로 한 몸무게에 어떤 몸의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진짜 열심히 달려간 거죠. 근데 그 목표를 딱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갑자기 텐션이 떨어지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유지하지? 그럼 난 이제 다음은 뭐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떤 마라톤의 끝을 간 것처럼 기운이 쫙 빠져나가고 그렇게 돼요. 원래 모든 것은 마무리되고 나면 잠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공백이 생겼을 때는 워낙 엔진을 뜨겁게 달궈서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그 공백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걸 외로운 감정으로 오해하고는 해요. 그리고 지금 칼의 시종이랑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026년에 이번 분한테 오는 첫 번째 변화는 일단 호기심, 이렇게 관심사가 바뀌게 되는 뭔가가 궁금해지는 그런 차원으로 시작될 것 같거든요. 칼의 시종 카드 자체가 말하는 게 새로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라는 거는 궁금하다 이 정도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성과를 내는 쪽이 아니라 되게 신선하고 살아있고 막 팔딱팔딱거리는 정말 물고기 같은 그런 에너지거든요. 연초에 그래서 어떤 신호가 있을 거예요. 시종 레벨이다 보니까 한 번에 확 정말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닐 거고요. 두세 번 정도 어떤 시그널이 있을 거고 그 시그널을 하나씩 그 헨젤과 그레텔이 그 빵 조각을 따라서 집을 찾아가는 그런 것처럼 이쪽인가 보다, 내 호기심이 맞나 보다라는 호기심에 대한 확신, 이런 차원으로 들어올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그냥 한 번만 만나게 되면 우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생겨요. 두 번이 되잖아요. 그럼 약간 고민하거든요. 또 세 번이 되면 우리가 약간 의미를 잡아낼 수 있어요. 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결론 카드들도 보면 변화가 들어오고 나면 이 외로움이 끝나요. 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랑 나랑 확실히 조금 인연의 끈이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 아니면 이 상황들이 내가 혼자 고민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동질감. 이건 진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올해가 시작되는 연초에 어떤 알고리즘 바뀌는 것 같은 느낌도 드실 수 있거든요. 내가 클릭하던 영상들의 주제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예전에는 그냥 광고처럼 지나갔는데 근데 유독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뭐가 있어요. 한 번 봤을 때는 그냥 우연인가 보다 했는데 두세 번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왜 자꾸 나한테 뜨는 거지? 그래서 어떤 공고문이든 뭐 커리어랑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떤 뭔가를 학습하는, 배우는 코스에 대한 소개, 아니면 진짜 학원들 이런 게 눈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환경에서의 알고리즘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어떤 자격증에 대한 호기심도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서서히 들리게 되고 또 보이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저장하게 된다든지,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또 보게 된다든지, 뭐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 둔다든지 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꼭 뭐 돈이랑 관련된 어떤 일 차원이 아닐 수도 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배워볼까?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일단 호기심이 첫 번째 신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번 정도 이게 반복돼요. 이제 그러면 나도 이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결국 내가 스스로 환경을 좀 바꾸게 돼요. 이때 이제 불꽃이 하나 들어왔을 때 확 키웠다가 또 꺼버리면 안 되고요. 불을 계속 이제 커지도록 또 지속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일단 바보 카드랑 컵 8번이 붙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올 초부터 내가 회사를 바꿔볼까? 뭐 업무를 바꿀까? 이동수에 대한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카드들이 조합이 나왔을 때는 그냥 지금의 상태가 싫어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좀 더 이 상황에서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새로운 어떤 나의 성장에 대한 호기심 쪽에 가까워요. 뭐 익숙하게 계속 해오던 여러분 삶의 습관, 루틴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걸 지켜왔을 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편했는데
올 초에 들어서면 이게 약간 지겹거든요. 뭔가 좀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서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자꾸 알고리즘에 보이기 시작해요. 결국 마음이 먼저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은 갔는데 벌써 다른 쪽으로 알고리즘이 이동했는데 내 몸은 좀 남아있네? 그게 점점 간격이 벌어지네? 이걸 먼저 인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몸이 벌써 저만큼 갈 때까지 마음은 먼저 갔는데 이게 지금 간격이 너무 멀다. 그러니까 몸도 바꾸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첫 번째 이 변화는 갑자기 그렇다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막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거리를 천천히 이제 좁혀가는, 거리를 천천히 두게 되는 좀 그런 거리감, 이런 차원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변화라고 하면 뭐 갑자기 퇴사하는 그런 사직서 이걸 던지는 게 아니에요.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력서에 새로운 경력들을 채워가고 또 내가 원래 회사에 있던 시간이 아니라 남는 시간, 뭐 주말 이럴 때 그냥 원래는 일하는 시간 아니니까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 시간에 이거 말고 다른 거 좀 해봐야겠다. 의미 있는 활동들이 천천히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움직임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또 이게 관계라고 한다면 약간 애매한 관계가 천천히 거리가 두게 되고 연락의 주기가 멀어져요. 그리고 나도 먼저 연락을 안 하게 되는 좀 그런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또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처음에 들어오고 그게 두세 번 들어오고 그러면서 호기심이 생겨서 내가 시작해보고 조금씩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때는 이제 올해는 한번 크게 뒤집어지고 한번 확 던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확 불 꺼지듯이 지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나눠서 여러 번에 반복해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새로운 주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월드카드는 하나의 주기가 끝나니까 결국 새로운 주기가 올 거라는 새로운 패턴이 들어온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연락의 패턴이 멀어지는 사람이 생긴다면 다시 연락이 패턴이 잦아지는, 자주 연락하는 주기적인 사람도 생길 거예요. 지금 동전 3번, 같이 하는 사람이 서서히 붙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허한 감정들도 천천히 사라지고 내가 여기에서 서서히 좀 적응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드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학원에 다니거나 스터디에 들어가거나 취미 모임을 한다거나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친구의 친구를 소개를 받으면서 관계 운이 열리게 될 수도 있어요. 공부나 커리어 쪽이라면 연초에는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알고리즘이 새롭게 바뀌는 차원이 강하고요. 그걸 이제 봄에 서서히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같이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협업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열정도 채워지고 이어지고 그래서 불이 점점 성장하는 좀 그런 구조에 가깝고요. 이제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당장은 또 이제 어떤 외로운 감정이 드실 때 그걸 억지로 뭔가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그 공허함, 그 외로움이 여러분한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의 공백은 이제는 나를 좀 더 새로운 걸로 채우란 이야기거구나. 날 좀 키워가고 성장해가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또 그걸 중요한 건 호기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찾아보자. 그러면 그 안에서 외로움은 당연히 사라질 거고 공허한 마음도 채워질 거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붙을 거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은 진짜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주변에 아무리 많아도 외로울 수 있거든요. 오히려 조금 약한 관계, 설거운 관계가 여러 개 있으면 외로움이 좀 더 덜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한 인연, 굵직한 사람을 한 명 딱 만들자.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지인을 늘려가시면서 인간관계를 넓혀가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호기심을 더 채울 수 있고 또 새로운 호기심도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게 결국 여러분의 성장이나 확장의 운에 훨씬 더 좋다고 보여요. 뭔가 억지로 하나를 큰 거를 확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올 초부터 약간씩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작게 쪼개서 조금씩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작은 호기심이 결국에 만족감과 열정이 될 거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도 붙여주고 감정이 채워지고 삶의 질도 올라가는 좀 그런 변화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핵심 카드로 일단 정의 카드랑 힘 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카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응축돼 있고 되게 꽉 찬 에너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걸 보면 3번 분들 중에서는 약간 이제까지 내가 참은 게 정말 많다. 근데 내 안에 억울한 마음도 좀 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지금 막 싸울 수는 없다. 좀 이제 마음 안에서 심장이 쿵쿵대는 좀 그런 분들 계신 것 같거든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말은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원래 힘카드가 그래요. 겉으로는 잘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속에서는 되게 억울한 감정이 차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느껴져요. 물론 이게 이제 상황적으로 누가 되게 여러분들 막 괴롭히고 대놓고 힘들게 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말하기 조금 애매한 정도로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하고 있다거나 내가 상대방한테 좀 더 많이 맞춰주고 있다거나 내가 좀 더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많은,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조금 반복되는 느낌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 생각해 봤을 때는 주변에서 야 너는 진짜 일도 되게 깔끔하게 하고 꼼꼼하게 하잖아. 너는 진짜 센스 있어. 약간 이런 평가도 받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일이라는 게 원래 일 잘하는 사람한테 몰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이 점점 많아지고 짐이 좀 더 얹어지게 되는 그런 상태일 수 있고요. 뭐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 뭐 가족이든 친구든 이런 어떤 사람과의 상황에서도 3번 분은 아마 좀 착한 사람 이미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좀 더 맞춰주기도 하실 거고, 내 감정이나 내 상황보다는 이제 상대방,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에너지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억울한 감정 상태를 내가 바로바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게 제일 힘든 거죠. 말을 하려고 하면 뭔가 이 분위기가 깨질 것 같기도 하고 내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좀 바뀌면 뭔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으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발끈하듯이 얘기를 하면 내가 너무 예민해 보이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내가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 참고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누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작은 거에, 되게 사소한 거에 울컥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역시 말하지 못하는 거죠. 뭐 친구가 지나가듯이 하는 어떤 말일 수도 있고, 뭐 회사에서 직접 나한테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인데도 묘한 어떤 말투나 약간 직접 나에 대한 언급들, 혹은 건너서 들려오는 나에 대한 이야기, 요런 거 하나에 되게 확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카드들 보면 3번 분 경우에는 타고나기를 기가 센 분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내가 강해지려고 노력해온 그런 애쓴 분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내 감정은 좀 더 누르고 버티고 책임감이 강한 거죠. 근데 정의 카드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까지 정말 손해를 봤는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은 이렇게 갈 수가 없어. 내가 기준을 만들어 간다. 이런 걸 말하거든요. 힘 카드는 그걸 완전히 터트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좀 더 잘 만져서 좀 더 성숙하게 그렇게 해결하려고 애쓴다. 이건 조금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조정하는 좀 그런 흐름을 말해요. 화를 막 확 이렇게 막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터트려가지고 막 그러면서 누군가를 눌러서 이겨서 누르는 그런 힘이 아니거든요. 이 힘 카드가 말하는 그런 유연함은 내 감정도 붙잡으면서도 상대방 감정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기준들이 있으면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드러운 힘,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2026년 여러분의 첫 번째 변화는 사실은 상황이나 상대방이 바뀌는 차원보다는, 다른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 3번 분들은 좀 달라요. 내가 먼저 내 안에서 나도 이제는 좀 존중받아야 된다. 나 이제 더 이상은 손해보지 않을 거다. 그건 사실 옳은 게 아니야. 약간 이렇게 인정하는 차원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3번 분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시그널 자체가 이건 공정하지 않아. 이런 약간 거슬리는 감정, 그 직감 같거든요. 회사에서 애매하게 여러분의 일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한 일인데 노력을 하고 공을 들였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오히려 그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이 흘러가다 보면 이게 맞는 거야 지금 이게? 이렇게 돼도 되는 거야? 그런 직감? 질문? 이게 드는 가능성이 있고요.
인간관계 차원이라면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시간을 바꾼다든지 장소를 바꾼다든지 이런 게 자꾸 바뀌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상태, 내 감정이나 내 기분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맞춰줘야 된다고 상대방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느낌. 이제 그러다가 애매하게 내가 서운한 감정들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순간 이걸 내가 또 참아야 돼? 이런 생각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때 중요한 게 이런 상황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여러분 옆구리를 좀 찌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변화의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 확 엎어버리면 안 되고요. 싸우려고 들면 안 되고 조정하려고 하는 좀 기준을 딱딱 만들어가는 그런 표현들. 그걸 이제 3번 분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요. 제가 하겠는데 근데 대신에 요러요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요구를 하게 된다든지 뭐 약속을 자꾸 바꾸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나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자주 바뀌는 거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 내 입장에서는 사실 좀 곤란하다. 앞으로는 내 입장도 조금 생각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직접 하게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정의 카드랑 힘 카드가 같이 가는 조합이라서 그래서 조율이 되는 거거든요. 두세 번 반복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 균형이 틀어진 것 같다는 직감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정리해서 말로 표현하는 좀 일단 말을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 안에서 기준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발언을 하게 되고 표현을 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그래야 상황이 바뀌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말을 했는데 또 계속 억울한 상황이 이어져요? 그럼 두 번째는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심판이랑 태양이 같이 들어와 있고 만주 6번에서 컵 시종이 만났거든요. 결론이 날 거예요. 관계가 됐든 커리어가 됐든 어떤 온도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어떤 관계라면 나를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대해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속이 시원해질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관계는 상대방이 약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각성하고 정신 차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안정적으로 풀려가고 새로운 관계 차원으로 기회로 열릴 수 있어요. 지금 컵의 왕으로 끝나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은 일단 훨씬 편안해질 거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결국 2026년 첫 번째 변화의 핵심은 사실은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좀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좀 참는 사람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는 좀 더 조율하고 조정해가고 좀 더 균형을 맞춰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되게 큰 사건이 외부에서 들어온다기보다는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고 모든 상황에 모든 관계까지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세계 안에서 내 기준 자체가 업데이트돼요. 그러면 나의 행동도 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행동이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의 에너지에 대한 반응으로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온도가 변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뭐 되게 큰 변화나 어떤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성취 이렇게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누굴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 자신을 일단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공정하게 대접해 주는 거. 이게 또 습관이 된다는 거. 이건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어갈 때도 내가 쓸데없이 감정 소모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대접받아야 돼. 나 억울한 거 못 참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뭐 학교나 회사에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거고 이렇게 기준이 먼저 세워지고 불공평한 것들은 공평하게 딱딱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나한테 맞췄으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커리어가 꼬이지도 않을 거고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일이 몰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그게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이 좋은 거죠.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일단 평화의 메시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 카드는 사랑의 에너지는 내보내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내려놓는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랑의 에너지를 내보낸다라는 말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착하게 살란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마 이제 3번 분들은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지금 정의 카드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일단 맞는가 틀리는가 옳은가 그른가 좀 이런 것들의 기준에 좀 민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상처를 받든 내가 상처를 받든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다음에도 오히려 계속 약간 판결을 내리려는 판사처럼 계속 생각을 반복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 또 억울한 상황 생기면 안 되는데 또 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 키워가게 된다면 물론 기준은 생길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또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데 대신에 그러면 마음이 되게 딱딱해질 수 있고 더 긴장하고 더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평화의 이야기는 기준은 일단 필요한 게 맞다. 근데 그 안에서 나를 너무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좀 더 받아들여, 좀 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진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도 인정하고 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입장은 사실은 이렇다. 그러니까 너의 입장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러이러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 그게 결국에는 정의를 살려가면서 공감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올해의 시작은 일단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억울한 상황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정리해 가면서 조율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작해 보세요. 감정이 막 올라올 수 있거든요. 원래 억울한 감정이 그래요. 억울한 감정이 막 올라오면 바로 또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정리해서 말해보는 게 좋아요. 뭐 일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누가 일을 또 던져요. 이제 그러면 확 터질 수 있거든요. 아니면 관계 안에서 상대방이 나를 뭔가 배려해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가 어느 날은 되게 작은 건데도 이게 쌓였기 때문에 확 터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말을 정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서운하고 속상했고, 그리고 오늘의 또 이런 상황은 사실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인다. 나는 이것이 불편하다. 나는 이것은 불안하다.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공감을 일단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기준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도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앞으로 여러분을 세상이 더 함부로 대하진 않을 거고 여러분도 훨씬 더 단단해지실 거예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사 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일단 핵심 카드로 교환 카드랑 전차가 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한편으로 보면 좀 상반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들의 조합이에요. 워낙에 교황은 좀 정적이고요. 좀 어른스럽기도 하고 좀 묵직한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전차는 되게 확 앞으로 나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추진력이 되게 강하고 되게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가벼움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지금 4번 분 상태가 좀 이중적인 그런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교환 카드는 일단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시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 안에 규칙이 있어서 그걸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들, 되게 어른스러운 역할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서 중재하고 있는 좀 그런 역할들, 또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좀 이런 프레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약간 정석대로 살아야 되고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좀 그런 흐름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라고 한다면 4번한테 진짜 일을 맡기면 믿을만 하다. 정말 일을 잘한다. 약간 이런 이미지? 주변에서도 너는 결국 일 되게 잘할 것 같다. 이렇게도 평가할 거거든요. 근데 막상 여러분 혼자 계실 때는 이 교황은 되게 외롭기도 해요. 혼자 있을 때는 자존감이 되게 쭉 내려가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칭찬을 받아도 그게 그 칭찬 그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운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 이런 생각들,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칭찬했을 때는 뭔가 의도적으로 좋은 말을 하려는 거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든 아니면 앞으로 더 일을 시키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걸 거야. 좀 이렇게 생각을, 상대방의 의도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누가 또 이 상황에서 일을 하나 더 시키면 일단 싫어요. 근데 그래도 교황은 싫다고 티내지 않거든요.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집에 와서는 나 왜 또 사람 좋은 척 했을까? 혼자 되게 씁쓸해지는 거죠. 관계에서도 사실 좀 비슷해요. 누가 가까워지면, 이제 다가오면 일단 좋기도 하거든요. 반갑기도 해요. 근데 마음 한쪽에서는 먼저 막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일까? 저 사람의 의도는 뭘까? 믿어도 될까? 괜히 실망하면 난감하다. 나 진짜 알고 보니까 별거 없는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막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그 전에 머리가 먼저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근데 교환카드는 이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이 교환카드가 숨겨두고 있는 에너지는 이게 여러분이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거든요. 불안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교황은 걱정이 많아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기운에 있는 거는 사실 교황이 가진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이 커서 그렇거든요. 일을 할 때나 사람들이랑 지낼 때도 내가 잘해야 된다. 그래야 굴러가니까 약간 압박감이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스스로 볼 때도 내가 정말 잘해서 정말 해낸 거야. 약간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방향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버틴 거야. 아, 이번에도 결국 끝났다. 약간 다른 방향으로 나의 자존감이 흘러가 버리거든요. 약간 의식이 다른 쪽으로 매달리게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교황이 전차를 만났잖아요. 전차는 원래 이제 강한 추진력과 막 이동을 해야 되고 이 카드에 적힌 것처럼 속도가 붙고요. 주도권을 가지고 가져가요. 이제 그래서 이 두 카드가 만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2026년의 첫 번째 변화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정적인 에너지를 깨고 나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면으로 들어올 거고요. 역할이 훨씬 커진다든지 내가 책임지는 것들이 딱 여기까지 바운더리랑 어떤 선이 정확하게 보이고 선명해지고 내가 정말 전면에 나서게 돼요. 단에서 밖으로 나와서 진짜 공적인 리더가 되는 거고요. 또 그에 맞는 보상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동수가 붙었기 때문에 변화의 운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자리, 어떤 조직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번 일은 이제 4번 위주로 한번 해보자, 진행 한번 해보자, 약간 위에서 선을 딱 그어준다든지 어떤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이 자리는 4번이 합시다. 딱 이렇게 정해지는 좀 그런 순간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신호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전차 카드가 말하는 움직임은 받았으니까 당장 달려가 이게 아니거든요.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건 맞지만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고 우아하게 움직여야 돼 이런 조언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물론 어차피 교황이 있으니까 확확 앞으로 막 생각 없이 가진 않을 거예요. 워라밸을 맞춰가면서 일의 어떤 능률을 올려가는 좀 그런 방향들 책임이나 어떤 권한은 늘어가지만 그 안에서 내 감정도 고려가 되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고려가 되는 좀 부드러운 리더십 이런 차원이 강하고요. 그렇다고 막 다른 사람 기대만 맞춰주지는 않아요. 내 기준을 생각하면서 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훈련이 되고 그러면서 확장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 전차가 나왔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 마음이 불안해질 수는 있어요. 전차는 이제 운전할 때 가속 페달을 이제 엑셀을 처음 탁 밟는 그런 시작이거든요. 엑셀을 세게 처음에 밟으면 당연히 몸이 뒤로 쏠리니까 긴장감이 있겠죠. 근데 그때 이제 내가 핸들을 잘 잡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2026년 첫 번째 변화의 핵심은 그냥 운이 좋습니다. 운이 나쁩니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핸들을 딱 잡아요. 그리고 내가 엑셀을 탁 밟아서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탁 결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도 안전하게 가는 거. 이게 진짜 전차 힘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단 4번 분들은 연초에 어떤 제안을 받는다든지 이동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거 이제 4번이 맡아달라. 이번에는 네가 좀 주도해서 움직여봐라. 네가 있어야 우리가 잘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제안일 수 있어요. 만약에 인간관계나 연애 이런 쪽이라면 같이 우리 이런 거 해보자 라는 어떤 네트워킹이 시작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 사람 만나볼래? 이렇게 가볍게 소개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확장일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 동전 4번으로 같이 나온 걸 보면 순간적으로는 딱 경계하려고 하고 방어막이 딱 쳐지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컵의 기사가 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이 생기실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움직임이 따르다 보면 스케줄이 좀 더 많아진다든지 확실히 좀 바빠질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 새로운 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것들이 마법사가 나왔기 때문에 실행에 옮겨지게 될 거고요. 이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일이든 사람이든 어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디까지,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고 어디까진 갈지 이런 기준들이 조금씩 생기실 거예요. 이 기준들이 조금씩 세워진다면 여러분 말투가 달라질 거고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아마 사람들도 그걸 체감하게 될 거예요. 또 오늘 완즈 4번이랑 또 컵 3번이 같이 나온 걸 보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게 적응이 되고 행복으로 들어오고 특히 내 편이 생긴다 이런 소속감이 일단 확실히 들어올 거예요. 꾸준히 만나는 사람,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게 이제 일상적인 차원에서 천천히 연결되는 연애운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4번 분 경우에는 전차랑 완즈 4번이 동시에 말하고 있는 조언이 급하게 가면 안 돼요. 안정적으로 천천히 쌓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뭐 관계가 됐든 일이 됐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부드럽게 뭐 천천히 뭐가 누적되듯이 쌓여가듯이 좀 그런 쪽으로 가져가셔야 진짜 좋은 운을 살릴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올해 첫 번째 변화는 뭐가 막 갑자기 확 바뀌는 그런 사건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게 점점 내 거가 되고 내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담담하게 자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추진력을 조금씩 붙이고 천천히 정말 종이 한 장 한 장 쌓듯이 벽돌 하나하나씩 올리듯이 그렇게 쌓아야 내 완전한 안전한 성이 되고요. 또 내 마을이 만들어져요. 그 안에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 살게 되는, 그래서 행복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흐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또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들, 또 나를 돌보는 기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마 4번분들은 이제 교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강하시거든요. 어떤 부탁이라든지 요청이 왔을 때 일단 책임감이 강한 분들은 바로 그걸 받아요. 거절을 유독 좀 어려워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규칙이 진짜 있으셔야 돼요. 갑자기 누가 부탁을 하면 받기 전에 여러분 일정을 일단 먼저 생각해보셔야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더 받아도 되는지, 그걸 만약에 시작한다면 언제쯤 되면 스케줄이 조금 편해지면서 집중이 될지, 이렇게 규칙을 조금 일정을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거절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어렵지만 이때 되면 일정이 이만큼 가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분량을 요만큼 줄이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지 거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만약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관계의 차원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믿어도 안 될까? 약간 이런 것도 확확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편하게 해주는지, 나의 자존감과 어떻게 지금 연결돼 있는지 이걸 더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집중하다 보면,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상대방을 계속 관찰하면서 계속 평가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나를 존중해 주는지, 이거는 나의 몸이 그 온도를 측정해서 먼저 답을 내려줄 거예요. 편안함이 계속 가야 되고, 그게 누적되고 쌓여야 진짜 관계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조언들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일단 핵심 카드로 오늘 바보 카드를 2장이나 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이게 확률을 생각해 보면 거의 말이 안 되는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아마 다른 분들에 비해서 5번 분들 경우에는 2026년에 그 첫 번째 변화가 진짜 타이밍이 정말 완벽하다. 타이밍이 진짜 잘 들어와 있다. 요거를 좀 놓치기 너무 아쉽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바보 카드는 좀 예측을 뛰어넘는 차원이 있거든요. 운명의 어떤 가벼운 깃털 같은 그런 우연, 그런 걸 강조해요. 이제 그래서 이 바보 카드가 크게 작용을 할 때는 뭔가 증거가 많아서 머릿속으로 되게 계산을 많이 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막 자신이 있어서 막 확신에 가득 차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가볍게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확신이 점점 쌓여가는 그런 구조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바보 카드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시작이기 때문에 너 되게 크게 변화를 겪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큰 변화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앞에는 되게 여러 번 시그널이 올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도 조절이 조금씩 돼가는 좀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하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바보 카드가 가지고 있는 속뜻,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면 5번 분들 마음 안에는 그냥 나는 사실은 확 다 바꾸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발현이 되냐면, 일상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퇴근하는 길이에요. 내가 맨날 퇴근하는 길은 거의 비슷하니까 지하철을 탔다, 어디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일상적인 똑같은 순간인데 갑자기 어느 날 여행을 갈까? 여행을 검색하는 거예요. 사실 여행 갈 이유는 없고 갈 일정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문득 검색해 보는 거죠. 아니면 맥락은 없는데 아무 일은 없어요. 사건은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만약에 퇴사하면 뭐 하지? 뭐부터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게 또 반대로 습관적인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SNS 같은 것도 내가 SNS 이제 확 접어야 되는데 진짜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도 그걸 또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거 확 뒤집어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현실은 똑같은데 퇴사하면 뭐 할까? 이런 생각들 되게 즉흥적인 것처럼 보이고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망상처럼 공상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남들한테는 그걸 막 티내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나 요즘 그럭저럭 살아 이렇게 말을 할 거고, 근데 요즘 조금 재미가 없고 피곤한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속에서는 여러분의 그 똑같은 일상이 약간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정말 즉흥적인 생각들, 정말 충동적인 그런 생각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진짜 바뀌기 전에, 정말 제대로 삶이 바뀌기 직전일수록 그 안에서 본능적으로 뭔가를 확 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운의 기운상 어떤 심리적으로는 이미 다음 챕터로 넘어갔어요. 근데 현실은 이 3차원에서는 아직도 예전 챕터에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틈은 뭐야? 나는 즉흥적으로 몸도 3차원도 확 가고 싶다. 이런 충동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간다고 해도 내 머릿속에서는 벌써 거기 가 있는데 실제로 몸을 가는 속도는 느린 거잖아요. 물론 비행기는 빠르지만 내 안에서는 나는 벌써 마음은 저기까지 가 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왜 계속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좀 그런 충동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보 카드가 2번 연속으로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바보 카드는 원래 출발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2장 왔잖아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를 2번 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가볍게 시작을 해보실 거고 좀 시험을 해보고 도전해보는 그 정도의 약간 작은 점프 이렇게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각이 잡힌 거예요. 첫 번째 해보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약간 각이 잡힌 상태에서 그림이 좀 그려진 상태에서 제대로 한번 점프를 더 하는, 더 크게 뛸 수 있는 좀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점프를 할 때는 되게 작은 변화일 수 있어요. 갑자기 내가 어떤 수업을 들어본다든지 공부나 어떤 취미를 시작해 볼 수도 있고요. 원데이 클래스 듣는 것 같이 그냥 단발성 시작일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관계의 차원에서 늘 있었던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차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약속을 잡는 관계였다면 이번엔 내가 한번 멈춰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의 변화는 사실 뭐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정도의 결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되게 큰 변화는 아닌 거 아니야? 스스로도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점프가 하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규칙이나 패턴 하나를 내려놓는 정도의 실험 단계? 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점프가 조금 더 확장하는 차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바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워낙 이제 많이 알려진 카드다 보니까 이거 나오면 보통 되게 크게 움직이는 걸 생각하시거든요. 뭐 퇴사를 한다든지 뭐 이사를 간다든지 누구랑 확실히 이별하고 헤어지고 약간 그렇게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바보 카드의 힘은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바보 카드는 가벼워야 성공하거든요. 너무 한 번에 크게 움직이려고 하면 사실 바보가 무서워서 뛸 수가 없어요. 낭떠러지를 어떻게 한 번에 크게 뛰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럼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2026년 첫 번째 변화는 당장 인생을 크게 바꾸려는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새로운 것을 하되 작은 것을 하고 그걸 반복하고 그리고 나서는 점점점 가서 반복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예전의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새로운 챕터가 진짜 되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차원이 강해요. 이때 중요한 게 점프를 한번 뛰실 때, 이 첫 번째 점프 하실 때 이게 과연 나를 살리는 쪽일까? 바보 카드가 가진 의미, 나를 좀 더 가볍게 만드는 쪽일까?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나를 되게 무겁게 만드는 거 아닐까? 내가 뭔가 이걸 나를 위해서 나를 좀 더 가볍게 하려는 게 아니라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과시하려고 하는 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되면 결국 나를 소모시키는 거고 소진시키는 거거든요. 어느 쪽인지가 판단이 돼야 돼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작은 거, 반복할 수 있는 거, 이게 결국 가볍게 나를 살리는 쪽이거든요. 크게 한탕에 끝내려고 그러면 나를 결국 소모시키는 거고 무겁게 만드는 쪽이에요.
그걸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마 올 초에, 연초에 먼저 요거 조금 바꾸고 싶다, 새로운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충동은 드는데 이 충동이 일단 한 번이 아니라 충동 자체가 이 옆구리 찌르는 게 반복될 거예요. 바로 현실로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바보 카드의 힘을 쓸 때는 당연히 시동이 걸리면 엔진이 예열이 돼야 되잖아요. 또 칼의 여왕으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거 근데 위험할 수도 있겠어, 이거 굳이 안 해도 되겠어, 약간 이렇게 말하는 에너지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마음을 진짜 가볍게 먹어야 돼요. 우연이라는 사건들이, 아주 작은 사건들이 누적됐을 때 진짜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걸 좀 더 관찰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생을 갈아엎을 필요가 없고 작은 실험을 여러 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정을 좀 큼직한 걸 내릴 때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관점을 갖게 될 수 있고 불안감도 낮아지거든요. 여러 번 내가 해봤으니까 어떤 나의 실험적인 데이터 이런 걸 모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공부나 뭐 일이나 업무 이런 쪽이라면 뭐 강의 같은 거 하나 새로 들어보시는 거, 아니면 뭐 이력서를 내가 이직 준비를 하겠어. 그럼 막 이직을 진짜 당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력서 자체를 대충 써보는 거예요. 또 뭐 스터디에 들어가서 뭘 배워보겠다라고 한다면 뭐 매일매일 간다거나 일주일에 막 4-5번 가는 거, 이렇게 빡세게 시작하는 거, 그런 모임은 별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고 내가 가끔 빠져도 되고 약간 가벼운 모임이 좋아요. 관계의 차원이라면 좀 애매하다, 내가 애쓸까 말까, 신경 쓸까, 눈치 볼까, 좀 꾸며야 되나, 이런 관계라면 아예 그런 관계는 시작하지 않는 게 낫고요. 그냥 좀 가볍고 편하게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이랑 정말 이어질 거면 내가 그렇게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럴 필요 없이 때가 되면 자기가 원하면 연락이 올 거다, 인연이 맺어질 거면 어떻게든 맺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별카드가 말하고 있는 진짜 나한테 맞는 방향, 나의 궁극적인 지향하는 바, 나의 가야 하는 운명, 이게 어딘지, 또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감이 점점 잡힐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은 점프, 이걸 2-3번 정도 해보시면 두 번째 바보 카드가 이제 제대로 힘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인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든 일은 신이 설계해둔, 신이 디자인해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아쿠아 카드인데 평화와 안정, 고요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바보 카드가 2장이나 나왔을 때는 마음이 좀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새로운 걸 시작해야 돼, 지금 당장 바꿔야 돼, 지금 아예 싹 바꿔야 돼, 올해는 무조건 달라져야 돼, 이런 식으로 마음이 막 달려가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조언 카드들은 그걸 딱 잡아주고 있고 오히려 정확히 반대로 말하고 있거든요. 바꾸는 거 뭐 그래 좋아, 근데 순서를 지켜라, 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2026년에 아마 여러분에게 올 첫 번째 변화는 남들이 봤을 때는 빠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운이 정말 잘 풀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정말 순서랑 속도를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바보 카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속이거든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은, 이 그릇이 된 사람은 이 운을 정말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릇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인내심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열정이 한번 딱 붙으면 막 올인하고 싶어지고, 반대로 하나만 삐끗하면, 요만큼만 넘어지면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아예 확 무너지거든요. 뭐 운동을 매일매일 하겠어, 이렇게 거창하게 하면 어느 날 하루 안 가면 나 망했어, 다 때려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심 카드가 이 힘을 발휘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일단 시작은 주 1회부터 하겠어, 주 2회부터 하겠어, 하루 정도는 중간에 쉬어도 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요. 이틀 쉬니까 너무 늘어지는구나, 다시 시작해보자, 조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확장해가는 그런 순서를 지키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또 마지막에 아쿠아 카드가 말하는 건 사실 그냥 뭐 평화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감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얘는 물이잖아요. 물은 감정이거든요. 계속 움직여요. 결국 흔들리는 파도가 있듯이 변화도 있을 거고 감정의 움직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물 자체는 자기만의 어떤 흐름이나 자기만의 중심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지구에 있는 되게 큰 바다들, 거대한 뭐 태평양 이런 바다들은 그 안에 자기만의 해류가 있잖아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은 아마 5번 분들한테도
막 어떤 파도가 몰아치듯이 주변에서 바람은 엄청 많이 불 수 있어요. 바보 카드가 가볍다 보니까 또 이 가벼움은 깃털처럼 정말 바람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권유나 어떤 유혹 아니면 당장 뭘 끊어볼까? 당장 뭘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해볼까? 뭐 정말 새벽형 인간을 매일 할까? 뭐 이렇게 강한 규칙들이 먼저 나한테 다가와서 유혹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 중심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한 번에 너무 크게 뛰어버리면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올해는 시작에는 정말 더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가시고 상황에 흔들리거나 감정이 너무 욱해서 달려들거나 열정을 너무 정말 냄비 끓이듯이 확 끓였다가 확 식어버리는 이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급할수록 오히려 천천히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한 번에 뭔가 대바구니 터지거나 크게 움직이는 그런 이동수라기보다는 이거는 되게 작게 나눠가지고 테스트를 여러 번 반복하는 좀 그런 형태를 말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에게는 바보카드의 행운이 붙어올 것이다. 요걸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